템플스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종교와 국적을 떠나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심신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시죠? 그 출발은 2002 한일 월드컵의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2002년 한국은 그렇게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사찰문을 열었습니다. 월드컵 관람객이 몰리면서 숙박이 바닥났던 그 여름, 조계종이 내린 결정은 전국 사찰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종교 체험으로 각인되었지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같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임시방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에 75개국 사람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OECD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 5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사찰이 왜 세계에서 유일한 콘텐츠가 됐는지 그 반전의 이유를 따라갑니다. 2002년 6월, 한국과 독일의 4강전이 열리던 그 여름이었습니다. 피파 한일 월드컵이 열리면서 서울 도심 호텔은 석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나 있었고 전국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불교 조계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1700년 역사를 이어온 수행공간, 전국 33개 사찰의 문을 외국인에게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숙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첫 해 방문객은 내국인 1299명과 외국인 1259명을 합쳐 2558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조용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외국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 바루공양의 고요함, 산사 특유의 공기를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사라질 줄 알았던 프로그램은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문화관광 보고서가 이 프로그램에 12쪽을 할애했습니다. 보고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개발된 콘텐츠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선정된 나라는 호주, 오스트리아, 멕시코, 폴란드였습니다. 처음 문을 연 지 7년 만에 국제기관의 사례 연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33개였던 사찰은 158개로 늘었습니다. 누적 참가 인원은 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 성장 뒤에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 전 세계 158개국 4만 3천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모였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였습니다. 그런데 개막 직후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갯벌 부지에 텐트 수만 개가 펼쳐진 가운데 기온은 연일 상십 5도를 넘겼고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행사 운영 부실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계종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긴급 대응에 나서 전국 24개 교구 본사와 147개 사찰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마이산 탑사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들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원들은 폭염 속 갯벌을 떠나 사찰 마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소사에서만 8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연 인원 1920명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새벽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깨고 바루공양으로 아침을 먹었으며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사찰을 경험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한 여행 저널리스트는 이 열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를 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열흘이 만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국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잼버리가 끝난 뒤에도 한국 사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절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경험이나 위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깊은 곳 월정사, 2024년 7월 22개국에서 온 71명의 청년이 이 산문 앞에 섰습니다.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오든 피시 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한 글로벌 명상 수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일정 중 7월 6일 삭발 수계식이 거행됐습니다. 72명 중 37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절반을 넘겼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개신교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손을 들어 머리를 밀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참가자 바나스는 수계식 이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카락 없이 방 안의 공기와 연결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체험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감각의 변화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겠다고 나선 외국인들,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간화선은 화두 명상을 중심에 둔 수행법으로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서기 372년 고구려에 처음 전래된 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 천여년간 국가 종교로 기능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로 교체된 뒤에도 산사는 명맥을 이어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수행이 사찰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가운데 불교 관련이 3점 중 하나입니다. 그 무게가 22개국의 청년들을 오대산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클럽 음악이 새벽까지 흘러나오는 홍대 골목, 그 사이에 선원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선원입니다. 2026년 이곳을 찾은 사람은 3,200명을 넘겼고 전년 대비 2배입니다. 예약은 공개 직후 몇 시간 안에 마감됐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템캉스, 템플스테이와 바캉스를 합친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 MZ세대가 찾아낸 1박 3만원짜리 힐링입니다. 숫자는 더 선명합니다. 행복 2배 프로그램 예약자의 67.2%가 2030 세대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프로그램의 42%에서 단숨에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서울 도심 사찰만이 아닙니다. 전국 158개 사찰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외국인을 맞이합니다. 2025년 외국인 방문객만 55,515명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다녀온 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2009년 OECD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안에 한국 템플스테이가 있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매긴 점수는 7점 만점에 6.33점이었습니다. 75개국에서 찾아왔고 누적 참가 인원은 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2002년 숙박 부족을 해결하려 열었던 그 문이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K컬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화가 지금은 세계 사찰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 사찰의 독특한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 자랑스러우시죠? 별게 다 세계 트렌드 문화가 되는 한국의 저력입니다.